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었던 것 중 가장 쉽게 알려드릴게요. 허리뼈 사이에 디스크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척수신경이 있습니다. 강아지 허리 디스크를 쉽게 말하면 영역 침범이에요. 자기 자리를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출근하셨죠? 출근길에 앉아있는데 누가 옆구리를 찌른다고 상상해보세요. 기분이 어때요? 짜증나죠? 아프기도 하고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 옆에서 같은 자리를 콕콕 찌른다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은 완전 상하죠. 화도 나고 찌른 곳에 멍도 들고요. 이게 바로 강아지 허리 디스크예요. 그래서 디스크가 있는 강아지 집사님들이 우리 강아지가 짜증이 들었어요 라는 말을 자주 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올해 4월까지 심각한 허리 디스크를 가진 강아지를 4년간 돌본 보호자이자 지금은 17, 16살 두 노령견 집사로 지내고 있는 강아지 언니입니다. 4년 전 어느 날 제 강아지가 갑자기 주저앉았어요. 전날까지 산책도 잘하던 아이였거든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심각한 디스크로 앞으로 걷지 못할 거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디스크 초기 케어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하루아침에 걷지 못하고 누워서 배변을 보는 일까지 경험했는데요. 그때 디스크 증상이 너무 애매해서 놓치기 쉽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들을 늦게 발견할수록 강아지가 너무 힘들고 회복도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은 저처럼 늦게 알아 후회하는 보호자가 더는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만들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영상이 길어졌는데요. 바쁘신 분은 구독해 두시고 나중에 시간 내서 보시고요. 제가 집에서 혼자 체크해 볼 수 있는 디스크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도 준비해 놨어요. 우리 아이 상태가 어떤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호자 눈에는 다 비슷한 행동일지라도 근육통과 디스크는 애초에 원인부터 달라요. 강아지 허리 디스크는 말 그대로 디스크가 제자리를 벗어나 척수신경을 눌러버리는 병인데요. 반면 근육통은 며칠 쉬면 나아지지만 한 번 터진 디스크는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점점 통증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있는 강아지 보호자는 아이 성격이 온순했는데 까탈스러워졌어요 라고 느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심각한 통증으로 보호자의 손을 깨물기도 하는데요. 차라리 이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제 강아지는 굉장히 온순한 아이였어요. 평소에 순딩순딩하고 온순한 아이라서 큰 표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경우 디스크를 더 늦게 발견해서 위험이 커졌는데요. 저 같은 경우 쓰러지기 전날에 이상 행동이라고 느꼈던 게 변비가 없던 애였는데 배변을 할 때 불편한지 자세를 몇 번이나 바꾸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디스크 증상이었던 거예요. 착한 강아지일수록 더 잘 참더라고요. 허리를 만들 때 짖지도 않고 그냥 제 손을 핥기만 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픈데 그냥 아이는 참았던 거예요. 그런데 같은 허리나 다리 그리고 등을 만져도 근육통은 반응이 다릅니다. 디스크가 있는 강아지는 소스라치게 놀라거나 그 부분을 만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근육통은 그렇게까지 놀라지 않아요. 근육통은 대부분 하루에서 이틀, 길어도 3일 안에 회복이 됩니다. 한마디로 통증이 점점점 감소한다는 거거든요. 사람도 주말에 갑자기 등산을 갔다 오면 다리가 뻐근하죠. 강아지도 갑자기 많이 뛰거나 점프를 무리하게 하면 일시적으로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3일 이상 지속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구분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뚝딱뚝딱 로봇처럼 걷는다면 디스크, 특정 방향으로 몸을 움직일 때만 멈춰선다면 근육통이에요. 손으로 눌렀을 때 반응을 체크하는 저만의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손가락의 압력을 5단계로 나눠서 체크해봤어요. 1단계는 새끼손가락으로 살짝, 5단계는 엄지로 꾹 누르는 정도. 이걸 아이가 쉬고 있거나 산책 나갈 때 몸 구석구석을 해보면 어느 지점에서 몇 강도로 눌러야 반응이 오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강아지가 반응하는 특정 부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3일 정도 같은 부위를 눌러보며 관찰해보세요. 근육통이라면 3일 내로 좋아져요. 하지만 디스크라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불편해할 겁니다. 그럼 같은 디스크인데도 어떤 강아지는 걷는 게 조금 불편한 정도이지만 어떤 아이는 배변도 못하고 마비까지 올까요? 왜 이런 다른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그건 바로 환경, 나이 그리고 견종 때문입니다. 허리가 긴 닥스훈트를 예로 들어볼게요. 닥스훈트는 디스크에 취약한 견종이지만 모든 아이가 디스크가 생기진 않아요. 체중 관리, 환경 조성, 활동 습관이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살찌지 않게 사료를 적게 주거나 관절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도 중요하지만 강아지가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자동차에 아무리 좋은 비싼 기름을 넣고 세차를 해도 매일 가는 길이 진흙탕이라면 그 차는 그냥 매일 더러운 상태란 예시를 들어드렸어요. 그만큼 일상 환경을 개선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는 것만으로 허리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자료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지금 아픈
디스크를 치료할 때 혹은 아직은 건강한 다른 디스크가 충격으로 다치지 않게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강아지 재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매트를 깔고 환경을 바꿔준 거였어요. 그 덕분에 걷지 못하게 될 거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덕분에 아이도 4년을 걸었습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수록 허리랑 무릎이 약해지잖아요.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면 디스크 자체가 탄력도 떨어지고 바람 빠진 풍선처럼 망가지기 때문에 충격에 매우 약해집니다. 이전에는 안전했던 그 환경이 아이에겐 가장 좋지 않은 환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특히 요즘엔 1살에서 3살 어린 강아지들도 디스크 진단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만큼 환경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이가 단순한 근육통인지 디스크 초기인지 어느 정도 감이 오셨을 건데요. 댓글에 제가 정리한 체크리스트를 남겨둘게요. 꼭 보시고 오늘 집에 가셔서 직접 체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디스크 수술 없이 4년간 제 아이를 다시 걷게 한 저만의 핵심 3가지 비법은 다른 영상으로 남겨뒀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어서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강아지를 키울 때 건강하게 오래 함께하고 싶은 소망이 가장 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아프면 국내외 관련 책과 논문을 가리지 않고 배우면서 키우게 되었는데요. 아이들이 온 곳이 각자 달랐고 아픈 곳도 달랐지만 공부하고 적응한 덕분에 모두 16살 넘게 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이라면 강아지에게 진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러분처럼 강아지의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시면 늦지 않게 도와줄 수 있고 우리 아이들도 더 건강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강아지 집사님들의 고민을 조금 덜어줄 수 있게 제 영상이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모두 건강하길 바라며 저는 또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